백악관 복귀 1년이 채 안 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해서 벌써 레임덕 얘기가 나옵니다. 공화당 상원이 사실상 집단 항명하는가 하면 법원도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4일 지방선거 참패 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모았습니다. 선거 패배를 셧다운 탓으로 돌리며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의사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추는 핵 옵션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If you read the pollsters, the shutdown was a big factor, negative for the Republicans. 하지만 15명 넘는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협치를 해치고 역풍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는데 언론은 공화당이 1년 넘게 예스만 말하다 노라고 답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민생보다 외교, 전쟁 이슈에 집중한 게 선거 패인으로 지목되면서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도 공화당 의원들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며 트럼프가 레임덕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법부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관세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연방 대법원의 구두 변론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조차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셧다운 중에도 정부가 저소득층 식비 보조를 중단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rebuk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ies. This is really a warning light to the White House. How Republicans react to it, we'll have to see. 미국 매체들은 대통령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만큼 공화당 의원들이 당장 무리지어 등을 돌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트럼프 리스크와의 거리두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이처럼 눈에 띄게 떨어진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에 미국 언론들은 벌써부터 누가 트럼프의 후계자가 될지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2인자 벤스 부통령이 앞머리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호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헝가리 총리와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공화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도록 의회 규칙을 바꾸는 핵 옵션을 쓰라고 여당을 압박한 겁니다. If the filibuster is not terminated, then we will be in a slog with the Democrats and very little for either party will be done. So 야당인 민주당은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때보다 낫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지난달에만 6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도 3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취임 1년도 안 된 현직 대통령의 후계자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선은 하고 싶지만 헌법이라는 벽을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유력한 후계 주자로 점찍었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두 사람 중 벤스 부통령에 보다 무게를 실으며 루비오가 벤스를 차기 주자로 인정하고 있고 적극 도울 의사도 밝혔다는 루비오 장관 측근들의 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역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I don't like thinking about it. If we do a good job in 2025 and 2026, then we can talk about the politics in 2027. 물론 잠룡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가 다수지만 지방선거 완패, 관세 재판, 여기에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경제 악화까지 트럼프의 질주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후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 풍향계로 주목받은 미국 내 미니 지방선거 주요 승부처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견제구를 던진 선거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와 뉴욕시장 선거에서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트럼프 2기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선거운동을 펼쳤고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이 반영될 것이란 점에서 미국 정치권과 언론은 주목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가 속한 버지니아는 연방정부 셧다운 직격탄을 맞아 무급 휴직을 하게 된 공무원들이 밀집해 있는데 민주당 애비게일 스펜버거 후보는 이 점을 집중 공략했고 공화당으로부터 지사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And the chaos coming out of Washington is killing Virginia jobs and creating economic uncertainty for tens of thousands of families. Government employees, government contractors, small business owners who are impacted by the chaos coming out of Washington.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의 잭 치타렐리 전 뉴저지주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We take oaths to a constitution, not a king. We've chosen liberty, the very foundation of democracy, and we've chosen prosperity necessary to create opportunity for all. 미국 최대 도시이자 자본주의의 심장격인 뉴욕에서 진보 돌풍을 일으킨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도 예상대로 당선을 확정지으며 최초의 무슬림 뉴욕시장이 됐습니다. After all, if anyone can show a nation betrayed by Donald Trump how to defeat him, it is the city that gave rise to him.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에 불만이 있는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끌어내기 위해 집중했고 생활비 부담 등 실생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온 결과인 만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정책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다투는 미국 대법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잇따라졌던 트럼프 대통령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배수진을 쳤는데요. 재판은 첫날부터 치열했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첫 재판은 3시간 내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부가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으로 트럼프 대통령 측은 만성 무역 적자는 국가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고 이런 비상 상황이 관세부가의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tariffs are an incentive, a pressure point, leverage, bargaining chip, as the court said in Dames and Moore, to get countries to change their behavior to address the foreign arising emergencies. 원고 측은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It's simply implausible that in enacting IEEPA, Congress handed the president the power to overhaul the entire tariff system and the American economy in the process, allowing him to set and reset tariffs on any and every product from any and every country at any and all times. 앞서 1, 2심 법원은 일방적 관세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외면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에서도 비상사태를 근거로 무제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주장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The tariffs are a tax and that's a core power of Congress.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은 미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면서도 설령 패한다 해도 다른 법을 대안으로 삼아 관세 정책을 이어갈 뜻을 비췄습니다. 중요 사건의 경우 미국 대법원 재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반년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몇 주 안에 최종 결론을 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적법한지 따지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한국과도 무역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패소하면 140조 원 넘게 환급해줘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5일 시작된 대법원 심리에서 대법관 다수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보수 성향 법관들조차 행정부의 권한 남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이 관세 권한 범위를 제한하거나 일부 조항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하면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지지층을 자극했습니다.
자국 방어 수단인 관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I'm going to hope that we win. I can't imagine that anybody would do that kind of devastation to our country. You know, we'd have to pay back trillions of dollars. We've taken.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 일본 등과 무역 합의를 관세 덕분에 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재판에선 정부 측 입장을 잘 전달했다면서도 대안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판에서 진다면 미국이 기업들에게 140조 원이 넘는 돈을 환급해야 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과 합의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최소 3분의 1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위고비 가격은 월 1,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젯바운드는 월 1,080달러에서 346달러로 내려갈 걸로 전해졌습니다. This is a triumph for American patients that will save lives and improve the health of millions and millions of Americans. Amazing thing. 65살 이상 노인과 일부 장애인, 저소득층 의료 지원 대상자 등에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 본인 부담금이 $50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